안녕하세요. 결혼은 현실이다의 수다입니다. 오늘 감각 애슐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폭력에 관련된 거였고, 제 영상 중에 회피형 배우자는 피해라라는 영상에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우선 용기 내서 댓글을 달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이 댓글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댓글을 보는 순간 제가 3년 전 기억이 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카페에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카페에는 그 동네에 좋은 병원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그리고 맛집이라던가 그 동네에 내가 살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움을 받아서 너무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녀온 내과가 의사 선생님이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보시고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정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치료를 잘 받았다, 고맙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정보여서 저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이제 글이 오더라고요. 동네 친구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얼굴도 뵌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근데 꾸준히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왠지 그 꾸준히 연락 오는 느낌이 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계속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계속 거절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 주변에는. 그래서 동네 아는 분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낯선 분을 만날 때는요, 동네 아는 분들과 함께 나가시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만나시거나 당근을 하실 때도 혼자 거래하지 마시고 아는 분들과 함께 나가세요. 요즘 세상은 조금 험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는 분들과 함께 나가는데 제가 그 글을 봤을 때 느낌처럼 정말로 여리고 상냥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다들 뭐 자녀 키우는 이야기, 가정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자주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친해질 때쯤 이분이 단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둘이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처음 느낌이 맞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때 함께 있었던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상 기억하세요? 그 영상? 벤츠를 샀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벤츠 그 회사에. 그래서 그 벤츠를 막 부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인스타에 좀 유명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됐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그분이 막 화가 나서 벤츠를 골프채로 부수었던 거 기억나세요? 부수면서 영상 찍었던 거? 그런데 그 영상과 정말로 비슷한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그 영상보다 너무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하나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영상처럼 살기가 느껴지고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저와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영화를 본다고 막 이렇게 무섭진 않잖아요. 그거는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데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제 손이. 제가 소심한 편이기도 한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서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혼자 지내는 게 힘들어서 좋은 좀 취미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음악 학원을 갔다가 만난 분이시래요. 음악 학원 선생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본인에게 너무 따뜻하게 해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지내다가 동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동거를 하면서 이 여자분의 가정사를 다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은 이혼하셔서 각자 배우자가 있어서 이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 가정이 부유하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운둔 생활을 한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 폭행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정말로 집에 있는 거 다 부수고 본인이 가져온 것도 아닌데 이분의 물건인데 본인의 마음에 안 맞으면 던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집 키 열쇠도 바꾸고 여러 가지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폭행하고 폭행 반복하고
근데 아이들은 때리진 않았고 복층에서 사셨는데 아래층에서 그 여자분만 그렇게 폭행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어떤 화가 난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골프채를 들고 나가더니 주차장에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 자동차를 그 골프채로 치면서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방음이 잘 돼 있어가지고 경비실이나 주민들이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본인이 뒤에서 촬영을 조용히 하는데 본인도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영화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얼굴 빼고는 다 이렇게 멍이 들어서 긴팔을 입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도 모아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냐라고 물었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동거남이잖아요. 같이 사는 가족도 아니고. 정말로 가볍게 그 부분들이 그냥 가볍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 신고해도.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럴 용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폭행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무기력이 있더라고. 무기력감이 생기고 그냥 맞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알릴 수가 없었고 부모님들이 혹시 쇼크를 받으실까 봐 연세가 있으셔서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맞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남자 되시는 분의 어머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다 보여줬는데 본인의 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부모님이셨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보시더래요. 그러면서 내 아들 좀 설득해서 같이 살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 자료를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변호사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본인도 진행하면서 두려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이들은 다치지 않고 있잖아요. 본인만 다치고 있으니까 본인만 그 부분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그 폭행이 점점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안전하게 신고를 하고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부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딱 하나 도와줄 수 있는 건 주변에 너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집에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되시는 분도, 그 동거남도 제가 이제 그 집을 드나드는 이웃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만났던 분들도 그 가정의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함께 방문해서 차도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 여자분의 주변에는 이렇게 이 여자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방문할 때는 그 집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와는 절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격주로 집에 온다거나 아니면 저희랑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남자친구도 알려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폭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은 여자분이 용기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주간 갑자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전화 연락도 하고 문자 연락도 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이 하나 온 거예요. 지금 여행 중이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행 중이어도 계속 인사는 했어요. 오늘 뭐 하루 잘 보내라. 뭐 잘 지내고 있지. 여행 갔다 와서 꼭 얼굴 보자. 이런 거를 문자로 남겨줬었어요. 그런데 2주 뒤에 그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갑자기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저건 폭행이다라는 생각이 전 처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자마자 넘어졌대 부엌에서 음식을 하다가 그럼 조심하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30분 지나니까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밀어서 넘어졌고 그래서 병원을 같이 갔다. 그런데 병원을 가는 중간에 협박을 받았다. 이걸 병원에 가서 내가 폭행을 해서 다쳤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분이 투잡을 하신 거예요. 부동산하고 보험하고 음악하고 그러니까 세 개 일을 하고 있으신 분이셨네요. 원래 음악학원과 보험만 하셨고 나중에는 뭐 투기에 관련된 일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 가면서 그렇게 협박을 했고 병원에 가서 본인이 든 보험에 청구를 다 하고 돌아오는데도 계속 협박을 했더라고 합니다. 협박을 했대요.
동네 사람한테도 알리지 말고 병원에서도 혼자 병원에 갈 때 절대 본인이 폭행을 해서 이렇게 다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다닐 때도 혼자 다닐 때 꼭 전화가 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또 그 얘기를 강조하고, 동네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동네 사람들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확실히 폭행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분에 대한 그 준비들을 철저히 했던 이 여자분은 끝내 경찰 신고와 변호사를 해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긴 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은 입장이 있으신 분, 그 동거남인데 폭행을 하신 분이 계신다거나, 아니면 남편분이신데 폭행을 하시는 분,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가족들에게 알리시고 주변에 알리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자료들을 넘기셔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